새벽 5시, 윤미정은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40년 동안 지켜온 습관이었습니다. 한약방 뒤편 작은 마당에서 약초를 손질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미정아, 벌써 일어났네. 옆집 할아버지 박동수가 담장 너머로 인사했습니다. 미정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아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오전 9시, 한약방 문을 열자마자 단골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우리 손주 감기가 또 도져서요. 어머, 벌써 3번째네요. 면역력이 약한가 봐요. 미정은 직접 약재를 다려 작은 봉지에 나눠 담았습니다. 돈을 받으려 하자 할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원장님, 돈은 나중에 드릴게요. 괜찮으세요? 아이가 아픈데 뭘?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벌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미정을 진짜 의사보다 더 믿고 찾아왔습니다. 점심시간, 큰딸 윤정아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몸은 어떠세요? 괜찮다. 네 걱정은 하지 마라.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미정은 잠깐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딸들이 서울에서 성공한 건 자랑스러웠지만 가끔은 쓸쓸했습니다. 저녁 무렵 박동수 할아버지가 한약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미정아, 들었나? 뭘요? 재개발 얘기 말이야. 이 자리는 곧 사라질지도 몰라요. 미정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바쳐온 이 자리가 사라진다는 말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설마요, 할아버지.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박동수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큰딸 정아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평소 바빠서 명절에나 얼굴 보던 딸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정아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미정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까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무슨 소리냐? 나 아직 멀쩡하다. 엄마, 요양원 한번 보러 가실래요? 미정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아야, 엄마가 그렇게 거슬리니? 그게 아니라 혼자 계시면 치매 올 수도 있고요. 그때 둘째 딸 정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대화가 들렸습니다. 언니, 어머니께 말씀드렸어? 지금 말하고 있어. 어머니, 요즘 약 봉투 잘못 주신다고 동네에서 얘기가 나와요. 미정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약을 잘못 지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정희야, 그게 무슨... 어머니, 김할머니가 직접 전화하셨어요. 감기약 달라고 했는데 소화제를 주셨다고요. 미정은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분명 감기약을 다려줬는데 소화제라니. 혹시 자신이 정말 실수한 걸까요? 최근 들어 가끔 깜빡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한다거나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못 찾는다거나. 나이 들면 의뢰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엄마, 우리도 걱정돼서 그래요. 정아의 말에 미정은 자신감이 흔들렸습니다. 혹시 정말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요? 아픈 사람들에게 약을 잘못 지어준다면 큰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깊어진 주름, 희끗해진 머리카락. 정말 늙었구나 싶었습니다. 한편 서울의 어느 병원에서는 의사와 정아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가 조용히 주고받아졌습니다. 화요일 아침, 시청 공무원이 한약방을 찾아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혹시 윤미정 원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시청 도시개발과 김한결입니다. 김한결은 공문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구역에 포함되셨습니다. 재개발이요? 네, 이 일대가 상업지구로 바뀝니다. 보상금은 토지와 건물 합쳐서 대략 50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50억이라는 숫자가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살면서 들어본 적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언제까지 나가야 하나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내년 초쯤 될 것 같습니다.
김한결이 떠나고 나서 미정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평생 모아도 벌 수 없는 돈이 갑자기 생긴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정아가 또 전화했습니다. 엄마, 재개발 얘기 들으셨어요? 어떻게 너가 그걸 아니? 저도 방금 들었어요. 50억이라니 대단하시네요. 정아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기쁨일까 아니면 흥분일까요? 엄마, 그 돈으로 좋은 요양원에 들어가실 수 있겠어요. 나는 요양원 갈 생각 없다. 하지만 치매 증상도 있으시고. 미정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딸들이 왜 이렇게 요양원 얘기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미정은 시청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재개발 계획서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오셨나요? 김한결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재개발 서류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요. 물론입니다. 서류를 보다가 미정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재개발 구역 지정일이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딸들은 어떻게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목요일 오후 정아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엄마, 병원 검사 한번 받으세요. 왜 갑자기? 치매 검사요. 확실히 해두는 게 좋겠어요. 미정은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뇌 촬영까지.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기 치매 증상이 보입니다. 의사의 말에 미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치매인가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기억도 또렷하고 판단력도 멀쩡한데 확실한 건가요? 네,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진짜 자신이 치매인 걸까요? 며칠 후 정희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보험 하나만 들어요. 무슨 보험? 치매보험이요. 지금 들어야 나중에 도움이 돼요. 미정은 서류를 대충 보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복잡한 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미정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집안을 정리하다가 서류함을 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약방 등기부등본에 정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 명의를 바꿨는지 기억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지? 더 찾아보니 집 서류도 정희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재산이 딸들 이름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미정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딸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장은 분명 자신이 찍었는데 언제 이런 서류에 도장을 찍었을까요? 서류를 자세히 보니 자신의 도장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없었습니다. 정말 치매 때문에 깜빡한 걸까요? 아니면 그때 정아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양원 예약했어요. 내일 가서 계약하죠. 정아야, 집 서류가 왜 내 이름으로? 엄마, 그것도 기억 못하세요? 치매 때문에 미리 정리한 거잖아요. 미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자신이 깜빡한 걸까요? 토요일 아침, 정아가 사위 후보 박민수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엄마, 드라이브 가요. 어디? 한강공원이요. 날씨도 좋고. 미정은 뭔가 이상했지만 따라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정아와 박민수가 이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끝내야죠.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미정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정아야, 우리 집에 가자. 엄마, 잠깐만요. 얘기할 게 있어요. 정아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평소 보던 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이제 고생 끝내요. 무슨 소리냐? 갑자기 박민수가 미정을 강 쪽으로 밀었습니다. 미정은 순간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아니다, 정아야. 하지만 정아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미정은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그때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김한결이었습니다. 그는 미정을 끌어올리고 박민수를 밀어냈습니다. 괜찮으세요? 미정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딸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아가 나를
김한결은 미정을 달래며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정아와 박민수는 실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들을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요즘 자꾸 깜빡하는 증상들. 매일 저녁 정희가 가져다주는 건강즙을 마신 후에 시작됐다는 걸. 설마. 미정은 건강즙을 몰래 검사해달라고 김한결에게 부탁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면 유도제가 들어있었습니다. 딸들이 자신에게 약을 먹여서 정신을 흐릿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딸들의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미정은 김한결과 함께 본격적으로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병원 진단서를 조사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돈을 받고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줬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원장님, 이 병원 계좌 내역을 보세요. 김한결이 보여준 자료에는 정아가 의사에게 500만 원을 입금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장 위조였습니다. 미정은 분명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위조한 걸까요? 수면 유도제로 의식을 흐릿하게 만든 다음 도장을 찍게 했을 겁니다. 보험 서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정이 죽으면 딸들이 거액의 보험금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계획된 범죄네요. 김한결의 말에 미정은 분노보다는 슬픔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미정의 과거도 드러났습니다. 젊은 시절 한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대기업 제약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오셨나요? 제약회사에서 가짜 약을 만들라고 했어요. 양심상 할 수 없어서 거절했죠. 그 때문에 업계에서 밀려나 시골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았는데 딸들이 이럴 줄은 몰랐어요. 김한결은 미정의 과거를 듣고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돈보다 신념을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원장님, 이제 반격할 시간입니다. 증거들이 하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진단서, 위조된 서류, 수면 유도제, 보험금 수익자 변경 등. 딸들은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겠지만 허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은행 거래 내역과 통화 기록이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김한결의 말에 미정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한 딸들을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정은 놀라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딸들이 자신을 치매 환자로 본다면 그것을 역이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희가 찾아왔을 때 미정은 일부러 헛된 소리를 했습니다. 정희야, 아빠가 어디 갔지? 아까까지 있었는데. 엄마, 아빠는 돌아가셨잖아요. 아, 맞다. 깜빡했네. 미정은 속으로 역겨웠지만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동시에 녹취기를 숨겨두고 딸들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언니, 어머니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그럼 더 좋잖아. 빨리 끝내자. 다음 주에 한강으로 다시 데려가요. 이번엔 확실하게. 딸들은 어머니가 치매라고 믿고 범죄 계획을 노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박민수도 합류했습니다. 보험금만 50억, 재개발 보상금까지 합치면 100억이 넘어요. 결혼하면 절반은 내가 가져가는 거죠? 당연하죠. 미정은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김한결도 몰래 현장에 와서 영상까지 촬영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정희가 건강즙에 수면 유도제를 넣는 장면을 직접 촬영한 것입니다. 이제 충분해요. 김한결의 말에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딸들의 죄를 덮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정은 딸들 앞에서 연기 한 번 더 했습니다. 정아야, 엄마가 치매라서 미안하다. 모든 재산은 너희들이 가져라. 엄마, 그런 소리 마세요. 정아는 겉으로는 슬픈 척했지만 속으로는 좋아했습니다. 어머니가 완전히 포기한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미정의 마지막 함정이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검찰청에 고발장과 함께 모든 증거가 제출됐습니다. 녹취록, 영상, 은행 거래 내역, 가짜 진단서, 수면 유도제 성분 분석 결과까지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화요일 오후
정아와 정혜, 박민수가 동시에 체포됐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정아는 끝까지 억울하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습니다. 사기, 문서위조,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됩니다. 경찰의 말에 딸들은 비로소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치매가 아니라는 것도. 미정은 구치소 면회실에서 정아를 만났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정아는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아야, 네가 내 딸이었는데. 미정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피와 살로 키운 딸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너희를 사랑한다. 감옥에서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어라. 재판 결과 정아는 징역 7년, 정희는 징역 5년, 박민수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미정은 다시 한약방을 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응원해줬습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지내세요. 김한결도 자주 들러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낯선 청년이 한약방을 찾아왔습니다. 혹시 윤미정 원장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는 김철수입니다. 20년 전에 어머니께서 무료로 치료해 주셨어요. 미정은 기억이 났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병원비를 낼 수 없던 아이였습니다. 아, 철수구나. 많이 컸네. 의사가 됐어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릴게요. 김철수는 한약방 맞은편에 병원을 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평생 은혜를 갚고 싶다고 했습니다. 미정은 따뜻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딸들은 떠났지만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고맙다, 철수야. 저녁 노을이 한약방을 물들였습니다. 미정은 평생 지켜온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비록 딸들과는 이별했지만 정직하게 살아온 삶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